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행복한 수학. 안녕하세요. 행복한 수학 장우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원순열에 대해서 잠깐 배웠어요. 특히 6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원순열의 어떤 부분을 배워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을 통해서 원순열을 공식을 외워서 원순열을 막 기계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리더가 몇 개의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능력치를 파악해서 첫 번째 그 사람의 능력치를 파악해주고, 두 번째 나머지 사람들은 순열로 푼다. 이렇게 풀면은 원순열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자리.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 4등급을 얻기 위해서, 6등급이 아닌 4등급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선정을 좀 해봤어요. 자, 그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4등급을 얻기 위해서 원순열의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설명드리고 싶냐면, 자, 이렇게 원순열에 중심이 있는 경우에 중심. 자, 이렇게 삼각형이 존재하죠. 이 삼각형에서 어디가 중심이냐면 얘가 중심입니다. 제가 현재 세목한 역삼각형을 색칠하고 있는 부분이 얘가 중심이 되겠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순서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중심부터 찾고 해요. 두 번째는요, 리더 찾아주고요. 세 번째는요, 나머지를 찾을 건데요. 자,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구분하고 싶어요. 자, 얘는요, 순열로 푸는 거고요. 얘는요, 순열로 푸는 거고요. 요 두 가지는요, 원순열로 푼다. 일단 이렇게부터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제가 지금부터 요거를 네 가지로 구분을 좀 해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 얘가 네 번째 영역이에요. 자, 사람이 4명 있어, 4명. 자, 이렇게 4명이 존재하는데, 자, 얘가 가서요, 요 자리라고 볼 때 1, 2, 3, 4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서 1번 할까, 2번 할까, 3번 할까, 4번 할까 고민을 할 건데, 자, 미안하다, 바꿔보자. 자, 얘를 4번이라 하고요, 얘를 3번이라 합시다. 자, 이 아이가 다시 이제 가서 앉을 건데, 그 자리가 4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4가지 자리 중에서 얘가 어디를 갈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얘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치는 2가지입니다. 2가지. 자, 1번과 2번과 3번은 모두 동일해요. 왜냐면 원순열인 거니까 모두 동일하다. 띡 돌리면 똑같다고. 이거랑 네 번째 자리랑은 구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의 능력치는 2가지입니다. 2가지. 가운데냐 사이드냐 이렇게 능력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봤더니 이 가운데는 원순열이 아닌 거죠. 왜냐면 돌아봤자 요 가운데는 무조건 가운데거든. 자, 얘랑은 좀 달라요. 자, 보시죠. 이렇게 해서요, 이건 좀 달라요. 얘랑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얘랑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버리는 거고요. 얘랑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로 푸는 거죠. 이렇게 간다 지금 공부했었죠? 근데 요거랑 좀 상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1번과 2번과 3번은 모두 다 같아요. 따라서 하나만 살리고 2가지를 버리면, 자, 얘는 가운데 요 빨간색 제가 삼각형으로 칠하고 있는 얘는 뭐냐면, 얘는 절대적으로 어떤 다른 것과 구분이 되는, 그죠? 얘는 원순열이 아닌 거예요. 얘는 오로지 딱 가운데로서 구분이 된다,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따라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원순열의 중심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중심부터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가운데는요, 딱 구분이 되는 거니까 돌려봤자 구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순열이 아닌 겁니다. 원순열이 아닌 거예요. 까지 받아들여보자. 절대 얘는 원순열이 아닌 겁니다. 그럼 다시 지워볼게요. 자, 요 부분은 원순열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원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영역에다가 색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게요? 얘는 바로 4가지가 되는 겁니다.
원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리더 1이 아닌 겁니다. 2가 아닌 거예요. 가운데는 원순열이 아닌 겁니다. 배제하는 거 배제. 따라서 가운데는 원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컬러를 모두 다 찾아줘야 돼요. 따라서 얘는 4가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나머지 영역 3개 남았네요. 요 영역과 요 영역과 요 영역과 요 영역은 서로 어때요? 얘는 원순열이 되는 거죠. 근데 색깔이 몇 개 남았죠? 색깔이 3개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빨도 있고요, 노도 있고요, 초도 있고요, 보도 있어요. 빨도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요 가운데 제가 지금 지금 치고 있는 요 가운데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의 후보는 하나, 둘, 셋, 4가지 다 다르게 칠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아, 누가 먼저 가든지 상관이 없다면서요.가 아닌 거예요. 얘는 원순열이 아닌 거니까. 따라서 4가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주셔야죠. 따라서 그것을 4라고 쓰겠습니다. 4. 되셨죠? 그것을 4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빨강이든 노랑이든 초록이든 보라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썼다 치자고. 그걸 저는 이렇게 보라랄게. 보라에다 보라를 칠한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보라색을 칠한 겁니다. 이 안에다 보라색을 칠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컬러가 몇 개 남았죠? 컬러가 3개 남았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3개 남았어요. 자, 얘네들을 가지고 요 사이드에다 칠할 건데 이 사이드는 현재 뭐죠? 상황이 원순열인 거죠. 원순열. 따라서 얘부터 칠한다, 얘부터 칠한다, 얘부터 칠한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순열은 누가 첫 번째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구분해낼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중요하다고요. 따라서 리더의 자리는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는 1, 2 되겠습니다. 오케이? 얘가 오던 상관없어요. 뭐 예를 해보자. 초록. 그래도 1인 거야? 아, 저 초록색 싫어요. 저는요 빨강 할래요. 그래도 1인 거예요. 돌려봤자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다가 빨간색을 칠할 때 치면은 나머지는 노랑과 초록 2개 남았죠? 그래서 2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답은 뭐냐면 4 곱하기 1 곱하기 2 팩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수학은 공식으로만 푸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혹시 보세요. 딱 9개의 영역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요 가운데가 원순열이 아니구나 라고 딱 느껴주셔야죠. 가운데가 원순열이 아니구나. 얘네가 아무리 빙글빙글 돌아도 가운데는 구분이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중심. 가운데 중심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리더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왜냐면 원순열이니까. 세 번째는요, 나머지.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죠. 나머지. 오케이? 자, 중심을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얘는 9개입니다. 9개. 자, 의자라고 하고요. 9명의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렇게 9명이 있는 거예요. 자, 가운데 누가 갈래? 쳐요. 누가 갈래? 쳐요. 누가 갈래? 쳐요. 누가 갈래? 쳐요. 9명이 다 다르죠. 따라서 가운데는 이게 9개가 되시겠어요. 자, 두 번째 이제 9명 중에서 얘가 갖다 치자고. 그럼 몇 명 남았죠? 자, 8명이 남았어요. 8명. 하나, 둘, 셋, 넷, 다, 8명이 남았어요. 자, 이 8명이 지금부터 가서 앉을 건데 요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의 자리는 돌리면 구분이 힘들어지는 원순열이 되는 거죠. 띡 돌려봐 구분이 안 된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리더다. 리더의 구분이 불필요하다고요. 얘가 가든지 아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사람 대갈통이다. 오케이? 그리기 힘들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실 거냐면, 자, 저는 얘를 리더로 할게요. 오케이, 얘를 리더로 해라. 자, 중요한 것은 얘죠. 여기 제가 현재 네모칸 칠하고 있는 여기 안에 들어갈 숫자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아이들이 3 이렇게 씁니다. 요 상황에서. 근데 얘는요 2예요. 2. 자,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자,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선을 하나 그었어요. 그럼 요 선에서 위쪽 부분, 요 선에서 위쪽 부분, 또 선 하나 그었어요. 여기 가운데로 할까요? 다시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파란색 선을 그었어요. 거기서 가운데 부분, 또 선을 하나 그었어요. 거기서 가운데 부분,
또 선을 하나 그었어요. 거기서 가운데 부분. 또 선을 하나 그었죠. 거기서 가운데 부분. 이것들은 다 구분이 서로 안 돼요. 그렇죠?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거 하나만 살리고요. 이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무엇을 보실 거냐면 선 하나 그을게요. 또 해보시죠. 선 하나 그었어요. 거기에서 오른쪽 부분, 오케이? 선을 하나 그었어요. 오른쪽 부분, 선을 하나 그었어요. 오른쪽 부분, 선을 하나 그었어요. 오른쪽 부분이 돼서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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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살리면 결국에는 몇 개가 남냐면 이렇게 해서 X가 다 치워져 있고요. OK가 2개 남죠. 따라서 얘는 2개가 되는 거예요. 절대 3개가 아닌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리더의 능력치를 리더가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치를 찾는 게 원순열의 핵심이라고요. 따라서 이게 2인지 당연히 3인지 이건 고민을 해야죠. 이것까지 내가 어떻게 찾아주니?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아셨죠? 끝났어. 그럼 현재 중심 누군가 앉았고요. 리더의 능력치는 2가지고요. 그럼 몇 개 남았냐? 7개 남았네요. 7 팩토리얼 해서 답은요 9 곱하기 2 곱하기 7 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런 숫자들이 다 함축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7팩토리얼 계산해야지 7, 6, 5 이렇게 연습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식을 이 정도만 쓰시고요. 이것들의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죠. 함축적이에요.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죠? 자, 됐죠? 중심부터 걸러내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심이 있는 원순열의 경우에는 그 가운데 중심은 원순열이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원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숫자를 다 찾는 거라고요. 따라서 이렇게 9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가운데를 했으면 나머지 사이드 부분은 원순열이 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리더를 찾는 방법을 통해서 리더가 구분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를 찾아주시고요. 나머지들은 이렇게 순열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하나 더 해보죠. 자, 4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또 연습을 충분히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특수한 건데요. 특수한 것 한번 해보시죠. 자, 원탁이 존재합니다. 원탁이 존재하고요. 5명이 앉을 거예요. 그럼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앉겠대요. 근데 사람이 그려볼까요? 그림 못 그린다.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있어요. 자, 손을 위로 뻗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얘가 바로 회장님이시고요. 얘가 바로 부회장님이 되시겠어요. 근데 요 두 녀석은 무조건 이웃한데, 이웃한다? 바로 이런 게 바로 특수한 겁니다. 제가 현재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거. 이 상황이 바로 특수한 상황이 되겠어요. 특수한 상황.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특수한 애들부터 무조건 하는 거예요. 특수한 애들부터 무조건 하는 거예요. 여기 써있네요. 누가 써놨냐? 제가 써놨죠. 특수한 것부터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가 지금 묶였다고? 자, 이거 우리 옛날에 수녀에서 어떻게 풀었죠? 이웃한다. 그래서 볼까요? 이웃한다. 이거 어떻게 풀었죠? 1번 이웃한 거 묶어야죠. 이웃한 것 묶어. 두 번째 줄 세워. 전체 줄 세워 봅시다. 전체 줄 세. 아이고 진짜. 전체 줄 세워.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웃한 것 한 컷 내부에서 자리 바꿔. 이렇게 되시는 거죠. 오케이? 요 순서대로 역시 따라가 보죠. 자, 이웃한 거 묶었어요. 따라서 5명인데 우린 지금부터 4명으로 보겠습니다. 4명으로 보겠어요. 1명, 2명, 3명, 4명으로 보겠어요. 합체. 오케이? 따라서 일단 상황은 한번 풀어보시죠. 자, 첫 번째 4명이 묶어. 그럼 일단 다시
5명에서 우리는 4명이 되는 거예요. 4명. 따라서 자리를 바꿀 거예요. 이렇게 놓지 않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자리를 4개만 두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자, 두 번째 전체 줄을 세울 거예요. 4명이니까 4팩이 아니죠. 이렇게 푼다 4팩 딱 쓴 것은 우리 그냥 1학년 때 그냥 순열인 거고요. 얘는 원순열이기 때문에 1 곱하기 3팩이 되는 겁니다. 자, 녹색에서 4명이었어요. 1명, 2명, 3명, 4명이 가서 여기 원탁에 앉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원탁, 원순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누가 오든지 간에 얘가 오든 얘네가 오든 누가 먼저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먼저 간다 쳤을 때 걔가 구분해낼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4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라고 한 가지. 그런 뜻에서 얘가 1인 겁니다. 나머지는 3팩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만약에 얘를 A라는 사람, 얘를 B라는 사람, 얘를 C라는 사람, 얘를 뭐 F라는 사람 해볼까요? A가 여기 앉고 B가 여기 앉고 C가 여기 앉고 F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얘가 회장, 부회장이잖아요? 그럼 F가 붙어서 여기서 회장, 부회장 앉아도 할 말 없고요. 얘네가 자리를 바꿔서 부회장이 왼쪽, 회장이 오른쪽에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 바로 2팩이 되겠습니다. 2라고 하시던 2팩 하시던 상관이 없어요. 자, 따라서 이것에 대한 답은 뭐냐면 1 곱하기 3팩 곱하기 2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숫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되셨죠? 됐다. 자, 또 해보시죠. 원탁! 또 원탁이 앉겠대요. 부모와 애들 4명, 총 6명인가봐요. 원탁 만들어 주실게요. 6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부모끼리 빨간색 할까요? 부모끼리 마주보고 앉는다고요? 얘가 특수하네. 그죠? 그럼 부모 먼저 앉혀야겠네요. 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부가 있고요, 모가 있고요, A라는 아이, B라는 아이, C라는 아이, D라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누가 먼저 앉아야 되냐면 바로 부모부터 앉혀야 돼요. 자, 근데 이 상황이 부랑 모가 가서 앉는다고요? 이해가죠? 부모가 가서 먼저 앉을 건데요. 부가 먼저 가서 앉을래? 모가 가서 앉을래?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 원순열이거든. 따라서 저는요 부를 할게요. 부. 자, 부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냐면 부의 능력치는 1개예요. 1개. 원순열이기 때문에 자리 구분이 못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원순열 이렇게 할까? 다시 미안합니다. 자, 저는요 부부터 간다 할게요. 부. 그럼 얘가 바로 한 가지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 누가 가서 앉을 거냐면 모가 가서 앉겠습니다. 모. 요 두 가지가 바로 특수한 상황이어서 얘가 특수예요. 자, 모가 구분해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게요? 얘도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왜냐면 부가 만약에요 여기서 부가 앉았어요. 빨간색 하자. 빨간색. 부가 여기에 앉았어요. 아, 저 남편네 또 저기 앉았네. 미치겠네. 모는 무조건 여기입니다. 그죠? 모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가 뭐 이렇게 한대요? 안 돼요. 무조건 마주보고 앉아야 하는 이런 특수한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절대는 모는 뭐 머리 써가지고 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마주볼 수밖에 없어요. 모의 자리는 따라서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무조건은 하나예요. 무조건 가야지 거기밖에 못 가는 겁니다. 하나밖에 안 돼요. 자, 끝났어. 세 번째 뭐 할 거냐면 나머지 애들 가야죠. 나머지 애들은 4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부가 여기 앉고요, 모가 여기 앉았어. 자, A도 어디 갈래? 저는 엄마의 오른쪽이 좋아요. 이거랑 저는 엄마의 왼쪽이 좋아요. 저는 아빠의 왼쪽이 좋아요. 저는 아빠의 오른쪽이 좋아요. 다 역할이 달라요. 따라서 나머지 아이들 4명은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답은 뭐냐면 1 곱하기 4팩이 되시는 거죠. 그냥 딱 4팩 쓰면 안 되나요? 돼도 돼요. 그냥 24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돼요.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고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숫자들이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 숫자들 이 안에 들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함축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확률과 통계는 공부를 할 때 실력이 늘어요. 아셨죠? 막 계산하고 그렇게 좀 하지 맙시다. 어차피 안 된다니 성적은 안 놀아요. 안 올라. 머리 써야 오르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또 해보시죠. 뭐 뒷쓰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 말씀드린 거예요. 자, 6명 있대요. 6명. 자, 6명. 자, 이거 하고 잠깐 쉬죠. 이거 하고 4등급을 위한 내용은 마무리 짓게요. 다음은 2등급을 위한 거 준비를 좀 해봤어요. 자, 남자 대문자를 쓸까요? 남자 A, B, C가 있고요. 여자 A, B, C가 있다 합시다. 자, 얘는 어떠한 상황이 특수냐면 얘가 특수하네요. 남녀가 교대를 함께 했대요. 그 남자, 여자 뭐 이런 거네. 자, 근데 모두 다 전원이 특수한 게 걸렸죠. 남자 셋, 여자 셋인데 얘네 다 특수한 거야. 남녀가 교대를 함께 했기 때문에 남자의 영향은 여자가 받는 거고요. 여자의 영향은 남자가 받기 때문에 모두 다 특수한 상황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누가 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네요. 이 녀석도 특수하고 얘도 특수하고 얘도 특수하고 얘도 특수하고 얘도 특수하고 얘도 특수하다고요. 어떤 것부터 하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자, 뭐부터 할까요? 저는요 A부터 할게요. 이 녀석부터 해볼게요. 얘부터 하면 안 되네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원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하던 그 녀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개게요? 바로 1개가 되는 겁니다. 1개. 오케이? 따라서 첫 번째는 리더 1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누가 할 거냐면은 누가 할까? 대충 해볼까? 자, 저는 얘라 해볼게요. A라 딱 써볼게요. 저는요 얘 할 거예요. 저는 여자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상관이 없다니까. 원순형이기 때문에. 좋았어. 여자 우대 해볼까? 좋았어. 여성 우대. 자, 좋았어요. 그럼 이건 같다. 오케이, 됐죠? 자,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뭐 여자 갈래, 남자 갈래? 상관없다. 이미 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 가도 되고요, 남자 가도 가고요. 자, 저는 두 번째 이렇게 볼게요. 여자 한번 가볼게요. 여자. 그러면 B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냐면 A가 이미 여기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가 여자, 여기가 여자. 색깔 좀 잘 안 보이죠? 자, 핑크색 할게요. 여자 핑크색. 자, 얘가 여자 자리로 구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여자 자리, 얘가 여자 자리는 안 돼요. 왜냐면 교대로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남이 돼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바로 너 안 돼, 지워줘야 돼. 그렇게 봤을 때 얘가 여자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요 이번에 얘 갈 거예요. 그럼 얘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2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이건 달라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저 얘 갈게요. 얘가 1, 2 되는 거죠. 세 번째, 남자 가시죠. 남자 자리가 몇 가지냐면 하나, 둘, 3가지가 되는데 얘네들은 바로 3팩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다 곱하면 끝나네. 따라서 답은 뭐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팩. 이걸 뭐 2팩 보셔도 괜찮고요. 자, 지금 제가 첫 번째 어떻게 풀어 드렸냐면은 여자부터 하고, 첫 번째 여자부터 했고요. 두 번째 남자를 해봤어요. 다르게 풀어볼게요. A, B, C 과연 결과 똑같은지 봐보자. 자, 첫 번째 누가 할 거냐면 리더 갑니다. 리더. 아까 제가 여자 리더 갔지만 남자 리더가 가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하지만 걔도 1가지라고요. 1가지. 자, 얘가 갖다 칩시다. 자, 리더 갔어요. 자,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이번에 해볼까? 현재 얘가 남이었죠. 남자. 여자 해야지. 여자 할게요. 여자. 자, 지워보자. 같은 상황을 보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A가 여기 갖다 칩시다. 자, 여자는 첫 번째, 여자는 3이에요. 얘가 갖다 칩시다. 얘가 미안합니다. 자, 이따 이렇게 하자. 자, 미안합니다.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할게요. A, B, C 이렇게 할게요. 자, 얘는 1가지 결정됐어요. 1가지. 오케이? 얘가 리더예요. 얘가 리더. 자, 그 다음 누구 갈 거냐면 저는 요 소문자 A 보낼게요. 소문자 A가 보낼 수 있는 자리는 3가지입니다. 하나, 둘, 3가지. 따라서 얘는 자리가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콜? 자, 두 번째 이제 또 이제 B 보낼게.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A가 이미 여기에 앉았기 때문에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제가 그냥 점 찍고 있는 파란색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죠. 얘가 두 가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A가 만약에 소문자 A가 만약에 여기 앉았고요. 대문자 B가 만약에 이렇게 앉으면은 소문자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바로 하나, 두 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소문자 B가 여기 앉았어. 그러면은 다 했네. 대문자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 소문자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 2, 1, 3, 2, 1 이렇게 푸셔도 답이 되시겠어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특수한 것부터 아이고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여? 따라서 특수한 것부터 하는데요. 이 지금 마지막 풀었던 이 확인 문제는 남자도 특수하고 여자도 특수하기 때문에 남자부터 하시던 여자부터 하시던 아니면 교대로 하시던 다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셨죠? 다시 확인 좀 해보죠. 쉽죠? 확인 좀 해보자. 자, 4등급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첫 번째 중심이 있는 경우는 원순열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다. 원순열에서 가운데가 있는 중심이 있는 경우는 원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뭘로 푼다? 순열로 푼다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리더 무슨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전체 싹 쓰는 겁니다. 이렇게 싹 쓰는 거예요. 중심은 싹 쓰는 겁니다. 원순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특수한 상황. 이건 사실 우리가 고1 때 배웠는데요. 특수한 상황은 무조건 그 특수한 것부터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특수한 것부터 해결을 할 때 걔가 원순열인지 그냥 순열인지 오케이? 아니면 나중에 배울 건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지 어쨌든 첫 번째 제한이 걸려있는 특수한 애들부터 그 상황, 그 단원에 맞춰서 푸시는 겁니다. 그 단원이라는 것은 그냥 순열인지 조합인지 원순열인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지 뭐 여러가지 있어요. 앞으로 배울 건데요. 그렇게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